네, 이번에는 대구시가 배달 앱을 구축한다는 소식입니다.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구시도 수수료 없는 배달 플랫폼 구축을 컨소시엄 형태의 민간 사업자가 배달 앱을 개발해 구축하고 대구시는 음식 중개 수수료를 2% 수준으로 민간 사업자는 이 2%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배달 앱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대구형 배달 앱 운영에서 성공할 자신이 있다고 행복페이와 배달 앱을 연계하면 시장 점유율 2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지역화폐가 10% 할인 혜택이 있어서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요.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산이 소진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이 배달 시장의 판을 흔들 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합병이 코앞으로 과연 이 공적 영역에서의 배달 앱이 버텨낼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덩달아서 배달 앱의 인기도 폭발적입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업계 1위를 달리면서 배달 서비스 수수료를 인상하기도 했는데요.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민간 기업의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배 기자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소상공인 보호가 주 목적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했지만요. 코로나19로 지역 화폐가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화폐와 배달앱의 결합 형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수수료 없는 배달 플랫폼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가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구만의 대구형 배달 앱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컨소시엄 형태의 민간 사업자가 배달 앱을 개발해 구축하고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12월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에 1월에 적격자를 발표합니다. 통상적으로 민간 배달 앱의 음식 중개 수수료가 6%에서 13%에 달하고요. 결제 수수료가 별도로 3% 정도 들어갑니다. 10,000원짜리 음식을 팔면 2,000원 가까운 돈이 소상공인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셈인데요. 그래서 대구시는 음식 중개 수수료를 2%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이 2%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대구시는 내년에 대구형 배달앱 홍보를 위한 예산 12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구시가 대구형 배달앱 운영에서 성공할 자신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10% 할인 혜택을 주면서 큰 인기를 누린 이 지역화폐죠 행복페이와 배달 앱을 연계하면 시장 점유율 2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천억 원 규모로 발행했던 행복페이를 내년에는 6천억 원 규모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또 가맹점 모집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고 배달앱 이용자들에게 쿠폰을 시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이제 대구형 배달 앱의 성공을 이렇게 자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견주어 보면 대구의 이 배달 앱의 성공 가능성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난 3월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출시한 전북 군산시에 배달의 명수 앱이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플랫폼을 개발하는 대구시와 달리 지자체가 개발해 운영하는 그야말로 공공 배달 앱인데요.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를 받지 않으면서도 소비자에게는 10% 정도 할인 혜택을 주면서 꾸준한 인기를 누립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의 명수를 성공 사례로 꼽으면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최근에 배달 수요가 폭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어서 실패한 프로젝트라는 섣부른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제 도전에 나섰습니다. 민간 배달앱 업체들이 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올리면서 이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밀고 있다고 비판을 했었는데요. 이 배달업자와 음식점주, 플랫폼 개발자 모두 상생 가능한 공공 배달앱 개발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었는데 이 파주, 화성, 오산 이 세 개 시에서 배달 특급이라고 이름 붙인 공공 배달앱 시범 사업을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이 경기도의 신개념 공유 시장 경제의 핵심 사업 기업인 경기도 주식회사가 운영을 맡았는데요. 8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가맹점 신청을 받았는데 초기 목표치인 3천 건을 훌쩍 넘어선
500건이나 됐습니다. 목표치를 150% 달성한 수준입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가맹신청이 매일 목표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하는 이유로 시범지역 소상공인들이 배달 특급 필요성에 공감한 점이 주요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 앱을 견제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배달 앱 시장 형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전북 군산의 사례를 봤고요. 경기도의 사례를 봤는데 이 뭐 두 곳만 보기에는 조금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도 좀 살펴볼까요? 네, 무궁무진합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이 대전시는 지역 화폐인 온통 대전과 연계한 공공 배달 앱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고요. 충북 제천시도 지역 화폐인 화폐모아 결제 시스템을 탑재한 제천형 공공 배달 앱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 광주시도 광주 상생 카드 가맹점과 연계할 수 있는 공공 배달 앱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고요. 울산시도 울산페이와 연계한 플랫폼 구상에 나섰다고 합니다. 더 소규모, 그러니까 기초 지자체가 운영하는 배달 앱도 있습니다. 인천 서구가 운영하는 배달 서구는 지역 화폐인 서로 이음, 이거는 인천 지역 화폐인데요. 서로 이음을 연계해서 한 주 만에 10,000건이 넘는 주문이 접수되기도 했고요. 또 전남 강진군에서는 읍내에서만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강진 배달 앱을 출시했습니다. 치킨, 한식, 분식 등 8개 업종 40여 개의 점포가 등록했고 음식뿐만 아니라 강진 특산품, 젓갈이 유명하잖아요. 네네. 네, 특산품 구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산 남구는 한 지역 공공 배달 앱 어디고를 출시했는데요. 민간 배달 앱과 달리 가맹점들이 내는 수수료와 광고비가 전혀 없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기자가 지난번에 지역 화폐 그 행복페이를 소개하면서 지적했던 점이 생각이 불현듯 나는데요. 네, 지역 화폐가 10% 할인 혜택이 있어서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요.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산이 소진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대구시 또한 지역 화폐인 행복페이의 발행 규모를 늘려서 대구형 배달 앱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전략인데 행복페이 할인을 제공하는 예산은 소진됐을 때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배 기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배달 앱을 구축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전하셨습니다. 배달 앱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의 배달 앱이 이제 대구형 배달 앱도 좀 포함이 되는데요.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룡과 같은 민간 배달 앱들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 가맹점 수수를 통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모으는 공룡 민간 앱과 다르게 공공 앱은 제한된 예산 안에서 운영해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전북 군산시가 출시한 이 공공 배달 앱 배달의 명수가 가장 성공적인 공공 배달 앱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 앱마저도 최근 이용자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민간 배달 앱과 차별성을 두지 못해 사업을 포기한 곳도 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4월 민간 배달 앱 수수료 인상 논란이 거세지자 공공 배달 앱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민간 배달 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해 포기했습니다. 경남 창원시와 양산시도 이런저런 이유로 공공 배달 앱 개발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공 배달 앱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업계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는 배달의 민족 그리고 요기요가 서로 결합을 통해서 공공 배달 앱의 도전에 맞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배달 시장의 판을 흔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합병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서비스 운영사인 이 회사들과 이 기업 결합 관련해서 이 수수료를 올리지 말라는 조건을 단 조건부 승인으로 결합을 승인하는 이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12월 9일쯤 최종 심사를 통과하면 이 국내 시장 90%를 장악하는 공룡 배달 앱이 본격 출현할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이 소셜 커머스와 포털업체도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 예정인데요. 이 사용자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과연 이 공적 영역에서의 배달앱이 이 틈바구니 안에서 버텨낼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추진되는 공공 배달 앱이 시민의 외면을 받거나 혈세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쟁점으로 발생한 공공앱이 안정화를 이루려면 앱의 안정성, 가맹점 미비, 늘어나는 고객을 위한 서버 확장과 같은 이런 유지 보수 등에서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노하우가 쌓여야 됩니다. 앱을 찾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500원, 1,000원, 2,000원 싸게 받고 먹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빨리 받기 위해서 배달 앱을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급자 위주가 아닌 소비자 위주의 관점에서 공공 배달 앱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 이 점은 꼭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